안녕하세요.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입니다. 지난 금요일 이스라엘에서 이란을 공격하면서 국내 증시가 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강하게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행히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이후에 서로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현재 아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미 증시도 보면 하락을 하다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지만 다시 이란의 반격으로 인해 하락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시장의 추세는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낙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이어서 악재가 등장한다면 이 추세가 무너질 수도 있겠는데요. 주식 투자는 감정을 억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쟁이 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경제가 어려워질 때 물론 기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만 주식 투자자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회를 엿보아야겠죠. 과거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전쟁을 봤을 때 수혜주가 있었죠. 바로 에너지, 방산, 식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스라엘 이란 전쟁은 원유와 관련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 방산, 그리고 해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역시나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지수가 이렇게 크게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섹터는 주가가 크게 올랐죠. 먼저 방산을 보시면 홍산이 제일 크게 주가가 올랐고 그 다음에 LIG 넥스원,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가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요. 이렇게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방산주는 언제나 관심을 갖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방산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아주 훌륭합니다. 따라서 이번 전쟁에 따른 수혜 섹터 중 하나는 방산이기 때문에 이 방산업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섹터는 해운입니다. 해운도 역시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요. 특히 흥하해운이 거래량을 동반하며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STX 그린로직스 역시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며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요. 해운주의 주가가 크게 오르는 이유는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렇게 아주 좁은 해협인데요. 여기를 통해서 수많은 원유와 가스들이 지나갑니다. 특히 세계 원유의 20% 이상이 여기를 지나가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게 되면 배들이 멀리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해운 섹터에 속한 종목들의 운임료가 상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 가능성으로 지금 해운주가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고요. HMN 같은 경우는 허비드 핸드 패턴을 완성하다가 돌파가 나왔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에너지입니다. 자, 에너지 관련주를 보면 대부분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흥구석유도 상한가를 갖고 한국석유도 상한가를 갖고 중앙에너비스도 상한가를 갖고 이렇게 지금 주가가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도 거의 상한가를 갔다가 약간 밀렸는데요. GSE도 주가가 많이 올랐죠. S오일도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S오일도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다가 이제 약간 밀린 모습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쟁 속에서 수혜주를 찾아야 그에 맞는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에너지, 해운 이 두 가지 섹터는 일시적인 테마 섹터입니다. 성장성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은 전쟁으로 인한 테마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테마주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주가가 오르다가도 전쟁 종료와 함께 주가가 다시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에너비스도 2022년 당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니까 주가가 크게 올랐었죠. 변동성이 엄청 컸었는데 당시 최고가는 거의 47,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전쟁이 길어지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게 되니까 주가가 쭉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끔씩 전쟁 이슈가 터질 때마다 잠깐 반등이 있었지만 이 상승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계속 하락하죠. 이 말은 이것은 바로 성장성이 없는 테마주이기 때문입니다. 테마주는 테마가 끝남과 함께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해운 이 둘은 테마주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방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아주 성장하는 성장주입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신다면 에너지나 해운보다 방산 쪽에 더 관심을 갖기를 바라고요. 그 외에 어느 정도 차트를 볼 줄 아시거나 장기적인 접근이 가능하시다면 에너지, 해운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아주 훌륭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올랐던 이유는 실적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쭉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오를 수 있었고요. 그 밖에 다른 방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날 강하게 올랐던 LIG 넥스원,
LIG 넥스원도 차트가 모이다가 점차 변동성이 축소되더니 돌파가 나왔죠. 이 역시 제 유튜브에서 추천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여기를 제가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를 돌파한 순간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돌파한 이후에 주가가 강하게 올랐고요. 한국항공우주도 보시면 변동성이 점차 축소되다가 돌파가 나왔죠. 한국항공우주도 이때 매수하시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원하게 뚫고 올라선 모습입니다. 방산주들은 실적이 아주 우수하고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만약에 차트를 잘 볼 줄 모르거나 다른 섹터보다 좀 더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투자자라면 에너지, 해운 이런 거보다 방산에 더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는 2022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발발 이후에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단순히 테마로 오른 게 아닙니다. 방산주는 실적이 아주 좋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다른 전쟁 테마주처럼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섹터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전쟁 발발 이후 주가가 조금씩 오르더니 실적의 대폭적인 성장과 함께 주가가 크게 올랐죠.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발발 이후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실적의 성장과 함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방산주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었는데 다른 섹터를 보면 해운주 2022년 당시 잠깐 올랐다가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고요. 흥하해운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잠깐 상승했지만 실적이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HMM도 마찬가지죠. 2022년 잠깐 상승을 했지만 실적이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발발한다는 소식에 잠깐 주가가 올랐다가 큰 급락을 합니다. 또 23년에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격돌로 인해서 당시 주가가 출렁거렸지만 이내 다시 돌아왔고요.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격돌로 인해서 주가가 또 출렁였지만 다시 이렇게 금세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쟁 수혜주는 에너지, 방산, 해운이 있지만 해운과 에너지는 테마주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면 방산주를 관심있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무척 무서운 일이죠. 하지만 현명한 주식 투자자라면 이 와중에도 수혜주를 찾아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한국항공우주, i3 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방산주를 약 4개월 전, 3개월 전부터 계속 추천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방산주는 실적이 아주 성장하는 훌륭한 성장주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가가 아주 크게 올랐지만 여전히 저는 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 방산주를 추천드렸던 이유는 멋진 차트가 완성되었었죠. 이러한 매수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역시나 추천드린 이후에 주가가 아주 크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추천드린 이후 100% 이상 상승을 했고요. 한국항공우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차트와 기업의 성장성에 대해 알아야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영상의 설명란을 보시면 주식 강의 신청란이 있는데요. 이런 차트나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한 성장성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제가 여기서 매수를 추천드렸는데 매수 추천 이후에 주가가 아주 크게 오른 모습이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당시에 매수 추천을 드렸는데 주가가 아주 크게 올랐습니다. 투자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차트와 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그저 개인의 믿음에 의거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기업은 나중에 소방로봇으로 아주 크게 대박이 날 거야 라는 어떤 개인의 기대감에 의해서 주식을 매수했는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더 싸게 살 기회네 하고 여기서 물타기를 하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기업이라면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야죠. 즉 개인의 투자 판단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차트상 이러한 매수 타이밍이나 아니면 성장하는 기업을 볼 줄 모른다면 주식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주식은 사놓고 가만히 기다린다고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성장성도 좋고 차트도 완성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이런 KG 모빌리티 보면 KG 모빌리티 앞으로 잘 나갈 거야 하면서 매수했다가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그러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즉 사자마자 떨어지게 되고 이 기업이 좋은데 왜 떨어지지? 싸게 더 사고 또 떨어지게 되면 더 사고 이렇게 물타기를 계속 하다가 투자 손실이 커지는 것이 바로 개인 투자자입니다. 주식 투자로 여전히 손실이 나거나 이런 차트, 기업의 성장성을 볼 줄 모르는 투자자라면
강의를 신청하셔서 주식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강의는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강의 내용에 대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중간 공부하라고 종목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멤버십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는데 여전히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손실만 입고 있다면 제 강의를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어느 정도 종목을 보는 안목이나 기술적 분석이 되는 투자자라면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셔서 종목 추천을 받으시면 좀 더 투자 수익을 거두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제 유튜브를 보시면 팔로우 스루 데이라든지 그룹 액션이라든지 투자에 도움될 만한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영상이 궁금한 투자자라면 이어져 나오는 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